자유통일당 12대 공약. 첫째,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키며 4차원 국가에 도전한다. 둘째, 자유통일을 위해 북한 정보원을 설립하여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속히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한다. 셋째, 대한민국을 망친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하여 독일이 만든 반나치법과 같이 반주사파법을 제정하여 주사파 세력과 그들이 만든 주사파 촛불 문화를 척결하고 전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며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화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문재인을 탄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운다. 넷째, 한미동맹을 이스라엘과 미국을 능가하는 신앙동맹으로 승격시켜 세계를 선도한다. 다섯째, 연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하여 중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17개 광역도시에 송도 신도시와 같은 최첨단 기업형 도시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G2 국가로 나아간다. 여섯째, 원전 원상 회복으로 친환경화시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하며 청년 스타트업을 통하여 100% 고용시대를 창출한다. 일곱째, 전 군 대학화를 통해 대학 전면 등록금 면제와 국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5344 교육법으로 대안학교를 자유화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척결한다. 여덟째,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하고 세금의 영광을 부여하여 세금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한다. 아홉째, 4차 산업을 무기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배치하고 핵재 처리 능력을 보유한다. 열 번째, 민간 세계 교민청과 세계 기독청,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 문화를 한류가 주도한다. 11번째, 전국 주택 유비쿼터스화와 101 해변관광 도로를 건설한다. 12번째, 자유통일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000만 애국국민을 기반으로 1000만 명 진성당원을 속히 확보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은 자유통일당에 속히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입니다. 2022년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속 사상과 이념을 알아보는 이동호의 시사 엑스레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철야 기도회 어떠셨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겼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나중에 새벽에는 비가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꼼짝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유통일을 위하여, 그리고 천만 조직을 위하여, 그리고 주사파 척결을 위하여,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하여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한번 그 광경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어제 시작할 때쯤 사진입니다. 이때는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사진이죠. 맨 앞에 지금 이쪽이 연단입 쪽이고요. 이 뒤쪽이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나가는 그 시청 앞으로 가는 쪽입니다. 어제는 보니까요, 이 뒤에 여기에도 지금 여기가 지금 서울시 의회 쪽이고요. 더 뒤가 시청 쪽이거든요. 어제 시청까지 꽉 들이찼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온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경찰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차벽을 이렇게 옆으로도 옮겨줬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철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시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새벽에 지금 비가 오는 사진입니다. 예, 지금 우비를 입고 계십니다. 일부는 우비를 입지도 않고 그냥 기도하는 분도 계시군요. 예, 우비를 입고 하나님께, 여기가 지금 차선이 몇 개 좀 더 연장된 것이 보이죠. 이렇게 여기까지 차선이 있었는데 여기도 더 연장했습니다. 예, 정말 어제 자유통일을 위한 철야 국민대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오늘 새벽까지 잘 마쳤습니다. 자유통일을 위한 1000만 서명을 위해서, 주사파 구속을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 및 결사 반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충근 박사의 그 특강을 들으셨죠? 기도는 정말 힘이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죠.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영국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조지 워싱턴은 그 전쟁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이제 영국의 수백 년 된 그런 1000년이 넘은죠. 그런 정규군과 이제 갓 민병대로 조직된 미국군과의 전투는 사실상 그 훈련이나 그리고 군대의 규모 면에서 상당하기 어렵습니다. 상대하기. 그때 조지 워싱턴 장군이 홀로 아무도 없는 곳에 떨어져 나와서 기도했던 그런 사진과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미국 또한 기도로 만들어진 나라였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6.25 전쟁에서 우리가 공산 괴뢰군에 몰려서 낙동강으로 완전히 몰려서 절체절명의 위기 때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기적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5000분의 1이라고 사실상 성공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 같은 경우는 갯벌이 있고 서해안에서 조수간만이 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물이 들어올 때는 배가 들어올 수 있지만 물이 빠져나갈 때는 배가 그 위에 서버립니다. 만일 물이 빠져나가는 사이에 배가 서버리면 그건 말 그대로 이 방위군, 방어하는 군대, 다시 말하면 공산군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을 뚫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그것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였던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저희는 2019년도 10월 25, 10월 26일 광화문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이후에 조국 장관은 사퇴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드디어 2022년 3월 9일 우리는 정권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같이 새벽을 맞닿고 자유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주사파들의 청산과 그들의 구속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반대하고 철저하게 공산주의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결사하여 반대한다는 우리는 철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우리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고비고비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기필코 3년 이내에 김정은 저 극악무도한 정권이 무너지고 북녘에 있는 2,500만 동포들에게 자유와 그리고 인권이 그리고 하나님 믿는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는 해방의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신문 1면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가 휴일이었기 때문에 주일이었기 때문에 자유일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미사일에는 미사일,
규탄 이 반응이 말이 나왔다는 거죠. 지난번 첫 번째 대응할 때는 윤석열 정부 탄생 이후에 첫 번째 대응했을 때는 우리 한국군과 미군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우리 또한 대응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우리가 원점을 곧바로 공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그 원점을 정확하게 타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공기 F-15K 약 30대가 엘리펀트 워크라고 해서 30대가 직접적으로 완전 무장한 채 가는, 그리고 출격 준비를 하는 그런 우리의 군사 대응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불상의 탄도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발사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사일이라고 하고 탄도미사일, 명백하게 유엔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북 대응이 달라진 것입니다. 네, 잠깐만요. 이거 좀. 죄송합니다. 이 지금 아침에 사람들이 없어서 차를 놓고 나오는 바람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정부의 대응이 달라졌다. 이거 지금 조선일보의 일면 기사입니다. 사실상 너무 이게 지금 달라진 게 무슨 특별한 게 달라진 게 아니죠. 아니 미사일을 하고 탄도탄을 쏘았으면 탄도탄을 해야 되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 눈치 본다고. 아니 미상 발사체가 뭡니까? 이번엔 2분 만에 바로 발사하자마자 2분 만에 합참이 탄도미사일 쏘았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엔 협정 위반이고 우리는 명백하게 북한의 도발이고 우리는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하나 못한다는 게 나라가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이 미사일과 이 핵이 뭡니까? 미사일은 핵을 실현하는 발사체입니다. 여기에 핵이 실리면 그게 핵미사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대한민국 서울에 떨어지다 가정해 보십시오. 한 발에 500만 명이 죽습니다. 명백하게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는 핵 그리고 미사일에 대해서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 눈치 보면서 5천만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북한에 구걸하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문재인은 주사파는 북한에 굴종적으로 지내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은 헌치짝처럼 내뱉기처럼 정말 대한민국을 배신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걸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참 얼마나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한심했나, 얼마나 북한의 김정은 저 노동당 정권의 굴종적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는 사진은 지금 현충원에서 참배하는 모습을 찍어놨습니다. 오늘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중앙일보 일면을 시도지사 당선인들 입단 폐지 약속, 공간을 안 쓰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을 지금 일면에 했군요. 오세훈 시장은 지금 광진구 자택에서 출퇴근한다 그러죠.
김영환, 김태흠, 박완수 이 분들이 전부 공관을 안 쓰겠다는 공관을요. 이게 이제 과거에 공관이 있었던 게 임명직 그 시도지사가 있었을 때 임명직은 대부분 다 서울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충북지사로 발령이 났으면 충청북도에 서울에 집이 있으면 충청북도에 가야 되니까 공간이 필요했죠. 과거 시대 유물입니다. 지금은 다 그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자기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굳이 공간을 따로 둘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지금 시장 공간 따로 안 쓰고 자기가 살고 있는 광진구 그 집에서 서울시로 출퇴근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답니다. 이 조그마한 변화들이 앞으로 큰 변화를 일궈내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앙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산 사저 문재인 대통령의 시위를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군요. 보수단체에 우려를 전달 예정이다. 참 그래도 보면 보수 정부가 예의도 있고 원칙적으로 보면 전임 대통령을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는 체제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헌정 체제를 철저히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도 윤석열 대통령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동아일보입니다. SRBM 단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Short Range Bombing 미사일입니다. 발리스틱 미사일, Short Range Ballistic. 그러니까 단거리 범위의 발리스틱 탄도 미사일이라는 얘기입니다. 8발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그 밑에는 지금 우리 한미 연합 훈련을 림팩 훈련을 하고 있는 한미 연합 훈련이 하고 있는 것을 사진을 말하고 있군요. 네, 그리고 11년 만에 4% 올해 물가 전망치요. 실제로는 현재 한 5% 그리고 6, 7월에는 6, 7%까지 올라갈 거로 예정됩니다. 기존에는 약 2% 물가 목표를 삼았는데 지금 현재 4%까지 올릴 수밖에 없는 전쟁의 와중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국제적 환경이 더불어서 지금 현재 물가가 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그것을 일면 사이드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입니다. 문화일보는 금요일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안 나오니까 주일은 생활 물가가 6.7% 올랐다. 금융위기 최고다. 지금 물가 비상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를 나타내주고 있군요. 2022년 1월 달에 3.6% 이것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5월 달에 지금 5.4%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문화일보 사이드 기사입니다. 당 망친 사람 전대 출마 안 돼. 이건 지금 문재인 사람들이 이재명 전대 출마 안 된다고 외치는 거고, 탈 이재명 당권 장악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지금 현재 민주당은 자중질환 그리고 서로 양편으로 나뉘어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겨레도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일면 톱으로 내보냈거든요. 내 탓에 빠진 민주.
내 탓이 아니라 나의 탓이 아니라 상대방 탓으로 빠지고 있다.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네. 연패인 늪에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연달아 패했지만 반성과 성찰 없다. 친문과 친 이재명계는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얼마나 더 망해야 절박해지나. 뼈 자르고 살 발라내는 쇄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죠. 천안함 장병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참 천안함 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군 제조 진상조사 규명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천안함이 북한의 폭침이 아니라는 등 미군이 잠수함에 걸렸다는 등 원인 불명이라는 등 명백하게 북한이 쏜 어뢰 그 파편을 찾아냈는데도, 그리고 전 세계 관련자들이 그것을 다 과학적으로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천안함은 미군이나 어떤 음모가 있다는 식으로 천안함에서 숨진 장병들을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천안함에 숨진 어떤 중사의 부인은 외국으로 이민 가기도 했습니다. 현충일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공적을 높이 기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요, 1년에 몇 번씩 미국 프로야구 경기장에 한번 보십시오. 프로야구 선수들이 군복을 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군인들을 프로야구 경기장에 앞으로 모셔서 전체 관중들이 기립으로 박수하고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일반 여객기에 군인들이 정복을 입고 탔을 경우에 그 군인들을 앞으로 모시는 그런 아주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러한 충성의식이 그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주고 국민들을요, 그리고 또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게 하는 그런 충성된 행동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처럼 명백하게 북한에 의해서 희생된 것조차 그들의 희생을 모욕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누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현충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 그들을 기리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 지구상에서 번영하고 발전시키는 길입니다. 최원일 천안함 함장의 저 말이 정말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천안함 장병이라는 게 그동안 좌파들의 공격에 의해서 잊혀져야만 하는 이름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그 후손들이 국가에 의해서 혜택받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했지만
2018년도 10월입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그 주무자들이 명예회복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명백하게 군대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여수와 순천을 점령하고 인공기를 개항한 사건이었는데 그것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동, 국가 위에서 이룩된 폭력이라는 동, 반란을 반란으로 말하지 못해서야 어떻게 그 나라에 정통성이 서며 정체성이 서겠습니까? 현충일을 맞이한 오늘 최원일 함장의 그 소원에서 그건 너무 소박합니다. 더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과 희생한 사람을 추모하고 그들의 공적을 기리고 또 그들의 자손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편안히 지내는 혜택을 받는 그런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예. 무법천지 민노총이 지금 특히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노총 개혁이라고 썼지만 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민노총이 무너져야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내용 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지금 하이트 진로 앞에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 공장에서요. 운송차 오지마 죽여버린다. 이 사진 보십시오. 죽여버리겠다. 용차는 이제 이 화물연대차 소속 말고 일일식으로 운송을, 왜냐하면 지금 파업하고 있으니까 다른 차를 빌려야 합니까? 근데 그래서 하루 쓰고 그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걸 용차라 그럽니다. 용차 들어오면 네 엄매 개다. 정말 입에 담을 수가 없군요. 여기서 죽자. 죽여버리겠다. 입구를 막고 지금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화물연대들, 노동자들 파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파업은 어디서 합니까? 영업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공장 밖에서 자기들끼리 해야 됩니다. 직장 내에서 하거나 직장 내 지금 영업을 방해하는 건 명백한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에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화물연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공장이 아니잖아요. 왜 자기들은 파업하면 밖에서 파업해야지, 자기들이 모여서. 왜 물류를 막습니까? 자기들에게 허용된 권한이 아니에요.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자기들끼리 따로 나와서 공장 밖에서 파업해야 돼요. 그리고 공장 근처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의 활동을 막으면 안 됩니다. 위협해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공장을 운영하고 또 그 공장이 영업 활동하는 것은 그 공장 주인, 그러니까 기업가와 그리고 거기에 주주들의 재산입니다. 근로자들 재산 아니에요. 공장이 운영하는 관한 권한은 기업주에게, 경영자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파업만 하면, 걸핏하면 공장을 점거하는 불법이 난무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법치가 섭니까?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합니다. 국가 권력이 제한당해야 하고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돈이 있는 자나 돈이 없는 자나 모두에게 똑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입니다.
그것이 근대와 봉건을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의 권리가 누가 보장해 줍니까? 국가가, 법치가 보장해 주는 겁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죽여버리겠다고 때를 지어서 협박하고 거기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법치입니까? 민노총 저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어떻게 기업 활동을 정상적으로 벌이겠습니까? 공장 이틀째 봉쇄, 이거 지금 경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불법은 정확하게 이들을 다 구속시켜야죠. 드러내고. 마찬가지로 경영주나 사용자들이 불법하는 것도 명백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게 법치입니다. 이게 죽여버리겠다. 이게 공갈 협박이지. 이게 지금 노동운동입니까? 화물연대 노조 80여 명이 물론 화물연대 노조 그리고 화물연대 화물차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름값이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비싸잖아요. 그 상황에서 운송비의 한 50, 지금 전체 원가의 한 30에서 50%가 기름값이니까 그래서 운송비를 올려다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게 단순히 기업가들은 그러면 그 상황이 기업가도 마찬가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는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과 불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누구를 배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재놓고 저렇게 명백하게 불법으로 파업해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한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저런 강성 노조의 불법 활동을 엄단해야 됩니다. 누가 여기 와서 기업 활동하겠습니까? 그러나 일자리는 누가 만듭니까? 기업이 만듭니다. 여러분, 기업 활동을 죽여놓으면 누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 활동을 하겠습니까? 한국의 노조는 세계적으로 초강성입니다. 이 사진 보십시오. 모두 죽자. 용차 오지 마. 이것도 경찰청 관계자들 말도 웃길 말입니다. 3일 이후 민노총 차량 일부 차량을 드나저기 이게 지금 어쨌든 지금 통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불법인데 봉쇄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다. 지금 도대체 경찰청 관계는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겁니까? 이 정신 나간 친구들. 민노총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그 공장에 오고 가는 차량들을 막는단 말입니까? 자기들에게 공권력을 쥐어진 적이 있습니까? 오는 7일 청파업을 화물연대가 예고했답니다. 하이트 진로처분 해당 파업은 위탁업체인 수양물류 이것도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화물연대 이 사람들 얘기는 지금 자기 소속 근로자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하이트하고 계약한 물류회사 직원들이 물류회사하고 다른 회사랑 계약하고 이 물류회사가 하이트 진로에 납품하는 겁니다. 그걸 명백하게 하이트 진로한테 따지는 게 아니고 물류회사한테 가야죠. 하이트 진로의 물건을 운송해 주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수양물류라는군요.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의 하수인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모두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고 민노총은 그들은 모두 선한 사람 취급해서 약자도 아닌 강자를 약자인 척하는 민노총을 모든 민노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노총은 괴물로 성장해 버렸습니다. 괴물 이 민노총을 그대로 둔 상태로는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개혁 중에 하나가 민노총을 개혁하는 겁니다. 개혁도 아닙니다. 민노총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는 것입니다. 불법 행위 하나하나에 다 쫓아가서 명확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에 대한 명백하게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피해를 보상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 불법이 사라지고, 그리고 기업 활동의 자유가 있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경영자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일자리를 만들 거 아닙니까? 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제는 불법 파업 안 된다. 윤 정부 무관용 원칙. 근데 지금 현장에서는 아직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요. 총파업 결의하는 민노총 화물연대. 국토부 총파업 철회 요구, 물류수송 차질, 국내 경제 위축, 불법 운송 방해된 면허 취소하겠다. 예. 민형사상 책임 끝까지 묻겠다. 예,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운송 방해하면 면허 취소해야죠. 그래서 아예 이런 물류 운송을 못하게 만들어야지.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노조의 불법 행위를 손 놔버렸죠. 작년 화물연대 파업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니까 이들이 정말 기고만장해서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이들의 무법천지, 이들에게 철퇴를 가하기 바랍니다. 동아일보입니다. 화물연대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하이트질로 총파업 출정식 사진이 있군요. 화물연대 총파업 대처.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시금석 될 것이다. 지금 현재 국제직구와 원재적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가 급등했죠. 그래서 국내 경제에도 전방위로 압박이 가해지고 있고, 수입은 늘어나지 않는데 물가만 오르면서 비용이 늘어나니까 경제 유치될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죠. 화물 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름값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혼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적인 지금 전쟁의 여파와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말 상생의 입장에서 머리를 싸매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만일 서로 죽고 죽이는 게임으로 간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유지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동안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 아래 그냥 법 위에 굴림해서 막무가내 파업으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겨왔죠.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인데 노사관계는 세계 꼴찌입니다. 노사협력은. 이런 불법적인 단체 행동을 용납하는 건 정부의 직권유기입니다.
일을 안 하고 놀고 있는 거죠. 윤석열 정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공권력이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대처하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아마 민노총과의 대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물연대는 그 출발이 될 것입니다. 만일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120만 민노총한테 약점 잡혀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멱살 잡히는 그런 정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결국은 민노총한테 넘어갔습니다. 민노총이 선동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결국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으로 전화되면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미 정권 보수 정권 한 번을 무너뜨린 경험이 있는 거대 조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원칙과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일보도 민노총 줄파업 예고 이것이 지금 이제 민노총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20만 간단한 세력이 아닙니다. 저들은 120만 명의 그리고 매월 1인당 5만 원씩 회비를 내는 100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500억입니다. 매달 500억인가요? 일십, 백, 천만,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5만 원씩이니까요. 백만 명이니까 500억 맞군요. 매월입니다. 매월 500억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한 자금과 그리고 120만 명이라는 막강한 조직력을 갖고 있는 민노총과의 전쟁이 이제 지금부터 막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그 선동에 화물연대가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파워가 막강하죠. 왜냐하면 화물연대가 세우면 우리 물류가 멈춰버립니다. 물건 수송이 안 되면 그건 생산자도 소비자도 모두에게 고통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물류라는 건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가 다 포함되잖아요.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또 이번 지방선거 이기니까 또 태극기 세력과 결별 운운하면서 이번 윤석열 정부를 만든 애국운동을 배신하려고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들은 그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태극기 결별이냐 보수 분열이냐 민주당 극단주의 비판하는 국민의힘 속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중도 확장 안 하면 당이 나갈 길 없다. 권성동 발언이랍니다. 근데 제가 하나 설명드리죠. 선거에 중도 확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중도층의 사람들은 대부분 선거 기간 이외에는 자신의 정치 의사를 잘 피력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견들이 주로 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 저 중도층 어떻게 잡느냐? 자신의 지지층을 동원해서 잡는 겁니다. 자신의 지지층이 명확한 입장을 세우면 중도층은 거기에 딸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딕 모리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중도에 표 있다고 중도의 미래 쫓아간 그 정권은 전부 망했다. 중도 확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가치를 지니면서 그 가치를 가지고 중도로 확장하는 겁니다. 내 가치와 내 철학으로 중도를 포섭하는 겁니다. 자기 핵심 지지층을 배반하고 자신의 보수주의 철학을 배반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 가치를 가지고 내 철학을 가지고 내 방법으로 중도를 설득하고 우리 편으로 설득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중도 확장입니다. 병신처럼 윤석열 그동안 대통령 돼서 어떻게 대통령 되기 전에 작년 12월 어떻게 했습니까? 중도 확장한다고 나가서 후보 되자마자 호남 가고 호남에 무릎 꿇고 했잖아요. 제주도 가서 그래서 그 결과 어땠습니까? 자신의 지지층인 핵심 지지층들이 윤석열을 의심의 눈초리로 봤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20% 밑으로 떨어졌어요. 20%대까지요. 이재명은 37% 유지하고 있는데 엄청난 위기였죠. 하나 제가 비사를 설명드릴게요. 그때 저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이 당시 후보죠.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도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수 후보가 된 상태에서 정권이 또다시 문재인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주사파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선거 전략을 마련해서 당시 핵심 관계자를 나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그들과 토의하고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핵심 의견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현재 당신들이 20%까지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핵심 지지층이 윤석열 후보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지지층을 안심시켜라 했습니다. 저의 그 메시지를 갖고 간 장제원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캠프에 설득해서 그 후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북한이 도발하면 선제 타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멸치와 콩을 하는 당시 멸공이라는 걸 상징했죠. 그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보수 행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의심스러워했던 보수층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화문 애국운동을 이끌고 있는 우리 보수 세력의 가장 핵심이었던 전광훈 목사님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권이 보수파로 넘어가야 한다고 전국을 2바퀴나 돌면서 대회를 열면서 목숨 걸고 돌아다녔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이기니까 또 저들의 엉터리 전략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들의 본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도 확장하기 위해서 태극기와 결별하라고요? 여러분, 왜 태극기 세력이 극우 세력입니까? 극우란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위해서요, 극단적 행동, 다시 말하면 테러도 서슴지 않는 그런 집단을 말합니다. 혹은 정치적으로 아주 극단적 주장을 하는 것이 말합니다. 극단적 행동과 주장을요. 여러분, 광화문 애국 세력이 지금 극단적 주장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하는 게 왜 극단적입니까? 지극히 정상적이고도 정상적인 그런 주장이죠. 헌법 가치를 지키라는 게 극단입니까?
만일 헌법 가치를 지키라는 게 극단이면 당신들이 말하는 중도라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지. 그 속마음을 밝혀야지. 자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자는 건데 그게 왜 극단이야? 이런 모조리 같은 놈들, 정신머리 나간 놈들, 철학도 없고 가치도 없고 문재인 정권에 목숨 걸고 대항하는 것이 왜 극단이란 말입니까?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흔들고 소득주도 성장하는 걸 희귀한 걸 갖고 와서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는데 목숨 걸고 싸워온 게 왜 극단이야? 용기 있는 행동이지. 오히려 당신들 면책 특권까지 주고 국민 세금 줘서 비서 붙이고 월급 줬더만은 당신들 목숨 걸고 싸웠어. 정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광화문 애국 세력을 배반할 생각만은 그 추악한 중도주의자들 반성하길 바랍니다. 중도 확장 어떻게 하는지 제발 방법을 연구하란 말이야. 중도는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가치와 철학으로 설득하는 것이야. 아들 부시도 중도 확장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교육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소득이 낮은 그리고 취약 연령의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지원을 했습니다. 좌파적 방법이죠. 그러나 우파적 가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육 바우처를 부모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학교한테 교육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부모들이 그 교육 바우처를 가지고 자기가 잘 가르치는 학교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못 가르치는 학교는 부모들 선택을 못 받으면 시장에서 아주 낙마되도록 했어요. 학교가 없어지도록 했어요. 이것이 우파적 가치를 가지고 중도를 확장해서 좌파의 방법을 쓴 겁니다. 물론 클린턴도 좌파면서 우파적 방법을 썼죠. 감세 정책을 했습니다. 좌파는 감세 아니거든요. 좌파는 세금을 계속 늘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세 정책 썼어요. 어떻게 썼는지 아십니까? 좌파적 가치를 가지고 썼어요. 어떻게? 이제 신혼부부들 그들을 집을 살려고 할 경우는 감세한다. 그다음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직을 위해서 준비할 때는 그들에게 감세한다. 이렇게 자신들의 감세를 우파라는 감세 정책을 좌파 방식으로 썼어요. 한국에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저놈의 정신 나간 정당은 중도를 어떻게 설득하는지 방법도 모르고 내 철학이 뭔지도 내 철학 가지고 설득할 그런 자신과 실력도 없어요. 그리고 걸핏하면 배신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저들의 배신에 치가 떨립니다. 틈만 나면 여러분 정치는 배신이 아닙니다. 그건 정치꾼들의 얘기고요.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그 정당에 대한 신뢰고요. 그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그들을 믿고 우리 대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표를 뽑아주죠.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믿고 대표를 뽑겠습니까? 대표에게 어떻게 우리 권한을 위임하겠습니까? 배신자라고 그때그때 말 바꾸는 건 그건 정치의 본령이 아닙니다. 정치의 본령은 내 철학과 가치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지지자들의 신뢰를 얻어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입니다. 제발 좀 정치꾼이 아니라 정치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한국 보수정당의 미래일 것입니다. 자유통일당은 앞으로 이런 정치 가드를 젊은 시절부터 길러내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이 배신한다고 놀라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온 것은 바로 광화문 애국 시민 우리들이었지 국민의힘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노력에 올라타서 그 기회적으로 활동했던 세력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금 어제 1천만 조직을 위한, 그리고 자유통일을 위한 1천만 조직, 그리고 주사파 처벌,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우리는 철야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 기도회를 시작으로 광화문 애국 국민들, 애국 기독교인들이 주인되는, 그리하여 우리들이 변화를 주도하는 그 길을 위해서 1천만 서명을 위해서 노력을 오히려 다짐해야겠습니다. 국민의힘 때문에 화내거나 실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자유통일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자유통일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자유통일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